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서 시집까지 가봤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게 하겠냐. 우리가 정말 뼈와 살이 부서지면서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좋은 환경으로 데려다 주자. 언니의 그 구호에 따라서 여자 5명에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나는 정말 우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새끼를 거기서 잃어버릴 줄 알았고 그렇죠. 길을 잃어버려서 짐승한테 쫓기면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냥 죽어도 시체 많은 고향에 가지 마라.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에 막 하면서 그때는 근데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온 정신이 딸한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5명이잖아요. 일행이 지금 5명 중에 딸만 그러면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제가 강을 건너서 저희가 한 3일을 그 백두산 원시림에서 길을 못 찾고 고생을 했어요. 그게 정말 신발이 다 터지고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물은 없어서 이렇게 눈을 손으로 녹여가면서 아이 입에 떠넣어주고 이러면서 저희가 길을 찾아서 3일 동안 산에서 헤매다가 아이들 데리고 쿵길 옆을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변방대 수색에 걸린 거죠. 거기는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방대가 그 아이 발자국이며 어찌 보면 인도주의겠지만 저희한테는 사실 가혹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추적을 했고 일단 변방대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뛰었어요. 뛰었는데 제가 그 주경이를 데리고 뛰고 우리 언니가 어린 아이들 손 둘을 잡고 언니가 뛰었는데 이 변방대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 쪽을 먼저 수색을 한 거예요. 애기들 발자국이니까. 그래서 언니네가 먼저 잡혀갔죠. 그 언니랑 지금 딸. 그러니까 언니의 우리 딸이의 그다음 언니의 작은 딸 작은 해서 13살짜리 우리 딸, 11살짜리 언니 작은 딸, 우리 언니. 그래서 3명이 변방 군대에 잡혀가서 정말 엄마 하고 소리치는데 진짜 차마 뛰어나가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아, 들었어요, 언니는? 들리죠. 이게 막 우리 이런 큰 진대나무 이런 썩은 나무 이렇게 넘어진 그 뒤에 주경이하고들이 숨었는데 지금 그래봤자 한 30m 아니죠. 저만큼에서 딸아이가 잡혀서 엄마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들으면서 언제라도 나의 그 등을 이렇게 잡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 3분? 3분도 안 걸렸어요. 그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정말 나만 살았구나. 막 이런 죄책감에 그 다음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 찾으러 뛰어나가 보니까 벌써 거리가 좀 있어서 변방대 군인들이 우리 아이와 언니를 데리고 먼저 이렇게 산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경이 조카애하고 의논을 했죠. 나는 새끼를 버리고는 못 가겠다. 주경이도 우리 엄마도 한번 탈북을 했던 사람이라 또 이제 북송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엄마를 가서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둘이서 우리 같이 그럼 잡히자 해서 공안을 찾아 내려가다가 고마운 중국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길 옆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차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마주와서 주경이하고 아마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던가 봐요. 사람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3, 4일을 그 원시림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경이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정말 연약하게 자라고 했던 아이라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오기에 거진 한 10일 정도를 걸었어요. 고향에서 떠나서부터. 주경이는 그 주경이 같은 경우에는 청진에서부터 막 그 국경까지 오면서 다 도보로 걸었거든요. 얘네는 한번 탈북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여행증을 발급을 안 해줘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국경까지 올 수 없으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서 오다 보니 그냥 다 도보로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경이는 막 쓰러지기 직전이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시내에 있는 이더백화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더백화에서 주경이하고 택시를 타고 화령까지 또 넘어갔고 그래서 화령에서 고마운 조선족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는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정말
진짜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주근깨가 막 따닥따닥하고 되게 못생겼지만 한국 가면은 너희는 예쁘고 잘 살 수 있다. 그 아이도 한국 가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와, 이거 진짜 그랬는데 이건 영화 그 이상인 것 같아. 우리 딸아이도 변방대 잡혔잖아요. 네. 그 마침 일이 된 게 변방대에 그 윗분에 있는 분이 마누라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누라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여자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었죠. 조선족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됐고 막 그 사연들을 다 듣고 아 얘네가 다시 북한을 넘어가면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거나 뭐 매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살 거라고 이 여자가 짐작을 했었나 봐요.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그때는. 근데 다음날 변방대에서 차에 타라고 해서 탔고 아 북송돼서 북경으로 나가나 보다 하고 어디 이런 국경 지역을 가나 보다 하고 지금 차에 트럭에 몸을 싣고 덜렁덜렁 가는데 어느 순간에 차를 톡 세우더니 가리키면서 저기 빨간 승용차에 옮겨 타라고. 보니까 글쎄 거기 그분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이들 옷을 다 사입히시고 교회 손으로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와 완전.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언니랑 주경 씨도 생명의 운이를 만났지만 또 더 생명의 운이는 그분들이죠. 그분인 거죠.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은 정말 천사들이죠. 그분은. 왜냐면 병방대 잡혔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주경 씨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우리 거의 사실 사연자에 끌려간 느낌? 우리 사실 이렇게 올 때 주머니에다가 그 북한에서 그 독약이라고 알려졌죠. 이선희진이랑 그 먹으면 막 거품 물고 죽잖아요. 그 약을 다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넣고 이렇게 바느질로 다 주머니를 꺼매가지고 그 약을 넣고 왔는데 언니가 아기 둘 때문에 참하고 약을 못 먹겠더래요. 우리도 잡히면 먹자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언니는 차마 아기들 때문에 그 약을 못 먹고 그냥 어쨌든 갈 때까지 가자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밤이 언니한테는 그 밤이 아닌 거지. 그냥 막 밖에 내다보면 엄청 추운데 엄동설안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동생이랑 딸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정말 언니가 그때 그러더라고. 100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밤이 그렇게 길더래. 그리고 또 언니네 만난 그분도 고마운 게요. 언니네가 무작정 간다고 해가지고 놔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험한 데 갔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일 났을 뻔했어요. 진짜 그렇게 가족이 진짜 사랑하는데 피부치가 떨어져가지고 서로 모르고 온 거잖아요. 근데 목적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찾아올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다 한데 모여서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요람입니다. 막 진짜 이거는 제가 많은 스토리를 들었지만 또 이건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은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들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누구나 눈물 없이 온 그렇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모든 탈북기 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3만 가지 일화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처럼 사람이 고생한 건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건너왔고 고생했다는 걸 잃어버리고 행복해져서 살더라고. 근데 요즘 이렇게 가영 씨랑 이런 뭐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렇게 힘들어서 얻은 자유고 행복인 것만큼 지키고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때가 있어요.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안보 강사하고 또 방송할 때마다 그걸 안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스토리를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꺼냈던 말인데 이제는 그걸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꼭 뒤에는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지. 맞아. 진짜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 내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런 걸 되새기게 되거든요. 또 한 번 오늘 언니가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진짜 아프고 슬픈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몇 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다를 것 같아. 남들과는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언니는 조금 더 뭐랄까 무거운 발걸음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 우리 막 그 어디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루트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뭐 코로나로 해서 많이 변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거기 이렇게 다 모두 같이 있을 때 주경이하고 우리 그
교회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 맨날 저녁 손잡고 그냥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 어떻게 살아서 꼭 아이들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나 빨리 대한민국에 가서 뭐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교육 시스템 있는 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바로 어디 식당이든 어디든 가서 일을 그냥 허리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어쨌든 그때는 변방대에 잡혔으면 무조건 북송된다는 거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신변은 그렇게 알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태극 난민수용소에 들어와서도 처음엔 서먹서먹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얼굴을 트고 눈빛이 서로 마주치면은 자기는 어디서 왔어요? 자기는 어떻게 왔어요? 자기는 집식 뭐 고향에 누가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냥 울었어요. 그냥 통사정하고 내 새끼 잃어버린 엄마의 그 마음에 같이 다 울어주고 그래도 공감해주고. 그러면 태국을 거쳐서 오신 거잖아요. 일단은 대한민국 발을 딛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저희는 그러니까 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탈 때 이 여권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게 없다 보니까 다 뒷문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처음 에스컬레이터도 받고, 엘리베이터도 처음 그때 접했던 마음인지라 너무 막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선진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내가 정말 탈북을 해서 세상에 나왔구나, 이런 게 조금 더 절감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에서도 저 한 잠도 안 잤어요. 그 하늘에 띄어 있는 비행기에 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 긍지감이 있었고, 그다음 막 오늘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막 달빛을 내다보고 막 우리 딸도 이렇게 올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그렇죠. 저는 좀 시골에서 또 살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우리한 중앙청사라던가 이런 큰 건물에 많이 못 들어가 봤어요. 그냥 딱 한 번 나라에서 엄청 큰 표창으로 준 그 금수산 기념궁전 관람 딱 그거 한 번 해본 게 끝인데 그 금수산 기념궁전 되지 못하게 더 멋있고 우리우리하고 우리의 편리를 다 보장해주고 거기가 뭐 엄격하게 통제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막 걸으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냥 그림이 한 폭 그런 그림을 어디 가서 구경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국정원을 가는데 국정원에서는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우리는 뭐 저는 죄를 안 짓고 왔어요. 솔직히. 네. 뭐 중국의 불법 체류는 했지만 중국에서의 법이지. 그거는 중국에서는 저희가 불법 체류자에서 그렇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 뭐 잡히거나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 올 때 솔직히 그런 죄를 짓고 온 거는 아니지만 한국에 오니까 다 이렇게 이름표가 써붙인 그 네 글자 숫자로 우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1125번이었던가 1245번이었던가 되었어요. 그게 잊혀도 안 돼요. 그 번호를 처음에 달았을 때는 되게 낯설고 정말 그 북한에서도 그런 선전용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여기다가 뭐 1000몇 번 하고 달고 나오는 막 그런 게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좀 그러긴 한데 위에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입으로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고 이게 한 3개월 끝나면 또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너희는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러니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생활도 괜찮았고 저는 또 거기 있다가 한 2개월 만에 딸을 또 찾게 되잖아요. 국정원에서 이산가족 삼봉에 네, 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뒤쫓아와서 뭐 그냥 국정원이 다 울음바다였죠 뭐.